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자마자 그냥.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예. 성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분이 이제 돌빛 동아리 관련해서 세 분이 와 계신데 그 세 분이 각각 이제 학번도 다르시고 이제 활동 기간도 좀 다르세요. 그래서 각각 이제 학번과 활동 기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규석 선생님부터. 저도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교수님이시고 감독님이시고 소장님이셔가지고 좀 제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대 그 82학번이고요. 그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한예종 영화과 교수로 있는 이규석입니다. 실제로 돌빛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84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돌빛이 창립이 돼서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85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병가이고요. 80학번 사회학과 80학번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돌빛 활동 기간이 틀려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83년도에 5월, 6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가 이제 3학년 3학년 때여가지고 여름방학에 주로 이제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정식 시작이 됐거든요, 돌빛이. 그리고 84년도가 저한테는 4학년이어서 졸업학년이어가지고 84년 말까지 하고 졸업한 뒤에 85년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충무로 조감독으로 갔죠. 그래서 83년, 4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저는 돌빛 85학번 김시창이라고 하고요. 옆에 선배님들은 제가 1학년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 예, 죄송합니다. 85학번 김시천이라고 하고요. 제가 1학년 때 이규석 선배님 뵀었고, 그리고 정병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크숍 같은 활동할 때 이제 지도하러 와주시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85년도 입학해서 86년, 7년, 8년까지 활동하다가 88년 여름에 군입대를 하고 이제 돌빛 활동을 좀 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창립과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제가 홍익대 빛의 소리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데 일단 창립을 좀 그 시기에 대해서 성하훈 기자님 여기도 와 계신 걸로 아는데 성하훈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돌빛 창립에 대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분도 아니고 그 정민교라고 하는 그 사회학과 동기라고 하시는데 그 정민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 첫사랑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지금 이분이 이제 좀 되게 신기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화 서클 처음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얄야성 분들하고 이제 교육을 이제 좀 다 이렇게 뭐 교육을 좀 해줘라 해가지고 그걸 또 세팅을 다 해놓고 어쨌든 창립을 하시는 순간까지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호련히 사라지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아예 처음 워크숍까지도 참여를 하지 않으시고 하여튼 이런 좀 특이한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 정민교라는 분은 서울대와의 어떤 연결 속에서 이 서클 창립하시고 사라지셨나요?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동기거든요, 저하고. 그리고 사회학과 그때 한 40명 뭐 얼마밖에 안 돼서 뭐 다 잘 알고 그도 또 학회 대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친하고 그랬었는데 뭐 영화 서클 만든다는 얘기는 뭐 사전에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뭐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그럴 때 뭐 저런 게 있네라고 할 때 이 친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모집 공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이제 참여했고 저는 뭐 이제 마침 이제 3학년 들어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럴 때인데 마침 이제 그 돌빛 영화 제작 서클이죠. 그 동아리가 생기니까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의 다 이제 섭외를 다 했더라고요. 박강수 감독님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박강수 감독님 통해서 야라선도 소개받고 그래서 다 여름 방학에 이제 그때는 뭐 서클 룸이 없었으니까 빈 강의실을 이제 찾아가지고 학내에 이제 모집해서 그 회원들과 같이 이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진행되다가 이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참 좀 신기했는데 나중에서야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좀 이제 안 좋은 상태였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라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는 했는데 돌빛에 가입하게 되신 좀 계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황민진 선생님께서 만드신 지금 그 뭐죠 팜플렛에서 써 있긴 하지만 주로 다른 대학의 영화 서클이 그러니까 85년 이후에 굉장히 대폭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많이 생기는데 돌빛은 특이하게 이제 서울대 얄라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세팅이 됐고 이제 그게 이제 83년이라고 하는 이른 시기에 이제 창립을 하는 것이 됐고 그래서 이제 85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 서클하고는 조금 첫 영화도 좀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한 분씩 그 당시 입학하셨을 때 이제 좀 다른 동아리를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학교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다른 좀 동아리들 가운데 돌빛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규석 선생님이 이제 창립 멤버시기도 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돌빛을 좀 선택하게 된 계기를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석 선생님부터. 저는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성격이 극아이 해당이 되고 그때는 아마 지금으로는 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극아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었고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을 때였고 근데 저는 이제 공대를 아까 얘기했던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고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공대 건물이 이제 그 본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본교 건물에서 한 버스 한 천거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공대생으로 본교 쪽 캠퍼스를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자과라는 게 거의 모든 수업을 다 전자과 수업만 들었을 때였고
그러니까 별로 갈 일이 없었는데 그때 여름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랜만에 옴류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혼자서 쫄래쫄래 걸어가지고 그냥 건물 이렇게 산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건물 복도에 그 돌빛 창립 공고문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서클을 창립한다고 붙어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영화 서클 뭐 창립하였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몇 월 며칠 강의실 매트로 모여라 이런 식의 그 공고였는데 그 영화 서클이라는 걸 보고도 저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네마가 아니라 이거는 뭐 영어 회화 서클이나 이런 것일 것이다. 왜 그러면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실 소위 얘기하는 약간 시네키드처럼 자라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고대 영화 서클이 생긴다는 게 약간 믿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도 이제 너무 기대감이 크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 해서 그 시간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 거기 게시되어 있던 강의실에 그 시간에 갔어요. 근데 이제 딱 봤더니 창문 밖으로 강의실 안을 창문 통해서 강의실 안을 봤더니 거기에 어떤 외국인이 서가지고 영어를 막 실판에다 써놓고 뭔가 영어를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영어 회화였구나 라고 해서 돌아섰거든요 저는. 그래서 돌아서서 실망을 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때 어떤 분이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니 혹시 영화 서클 때문에 오셨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강의실이 겹쳐가지고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됐고 사실 그분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안 만났으면 아마 그 활동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이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클의 정확한 정체성을 잘 몰랐지만 저는 이제 가까이 이제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 친구한테 통해가지고 이런 서클을 만나는 거 알아서 참여를 했죠. 근데 저도 뭐 저 이제 80학번이니까 그때는 벌써 한 입학해가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2학년 마치고 제가 이제 군대 가려고 했다가 군대가 이제 안 가게 돼가지고 다시 1년 휴학했다가 이제 복학할 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로를 이제 정했죠. 그리고 영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선택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80년대 저는 80학번 들어가자마자 광주 뭐 79년도 11.25 그 박정희가 죽는 그런 이제 유신이 종말을 맞는 사태를 겪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뒤에 12.12 사태도 있었지만 하여튼 격동기에 대학교 입학을 했고 80년 광주 그러니까 80년의 봄을 이제 했어요. 뭐 운동권 뭐 지도부는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참가하는 학생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수업이 위주가 아니라 시위가 위주였죠. 대중 시위였고 그래서 딱 일단 만나면 이제 시위한다 그러면 딱 스크럼 짜고 앉아가지고 교문 앞에서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동적인 이제 그 자기 연설들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익혀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시가 행진을 해서 시청 앞까지 가는 그래서 뭐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만나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제 해산되고 그러면 다시 학교에 모여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밤샘 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한참 달아올랐을 때는 며칠씩 이어지고 있었죠.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휴교령이 내려지고 5.18 광주가 벌어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참 그 유신 시대의 그 탄압 속에서 부자유와 억압 속에서 맞았던 광주의 봄이 좌절되고 그 좌절은 뭐 엄청난 학살로 이어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캠퍼스와 온 사회가 이제
들끓을 때였죠. 저도 양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용기 있는 학우들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시위도 하고 그 덕에 또 강제징집으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영화를 하겠다. 그래서 영화로 비슷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발언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돌빛이 세워져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와 인연을 맺게 된 아주 소중한 이제 서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감독으로 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시 그랬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어쨌든 그 83년도 창립 멤버였고, 근데 김시천 선생님만 해도 이제 85학번이셔가지고 86년에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좀 달라진 감이 있거든요. 그 동아리 들어가신 계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활동하던 때는 앞서 두 분 선배님 학교 다닐 때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85년도 입학했는데 그 전해인 1984년도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원 자율화라는 조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학교에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경찰들이 상주를 하다가 84년도에 다 철수를 하고 저는 85년도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서클 가입하였던 계기는 특별하게 있지 않았고요. 신입생 입학하면은 거의 요즘 말로 하면 서클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가입하고 다녀보고 둘러보고 하던 그런 서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서클 룸이 없었거든요. 요즘 말 동아리방이 없었어가지고 딱히 이렇게 정보 치고 가기가 어려웠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느 앞서 선배님들처럼 빈강실 공고문에 붙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해서 가서 처음 만남을 가졌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여튼 저희 이제 공식적인 첫 모임에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국도극장에서 하는 그 바보들의 행진, 그 영화를 1학년 1학기 때 봤었는데 그 굉장히 그때 인상적으로 봤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영화지만 70년 대학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여가지고 저희한테도 되게 큰 울림을 줬던 영화여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돌빛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토크를 이제 돌빛 제가 연역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돌빛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격자에 대해서 목격자와 그 이한열 열사 연결식 필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83년 6월에 이제 동아리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첫 번째 공동 작업을 작품 하루라는 영화를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4년 1월, 2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이제 목격자를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 서울대학교 얄라션 분들이 이제 박광수 감독님하고 송능한 감독님, 또 그리고 서울대 얄라션은 아니지만 김달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좀 교육이랄까? 그걸 워크숍을 했다고 들었는데 두 분 혹시 거기 참여를 하셨나요? 그때 혹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때는 커리큘럼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과목이 많았었어요. 그 김달선 씨는 그 일본 영화사를 했고요. 그때 일본 영화 참 소개하고 받기도 어려웠는데 그 전공을 하셔가지고 일본 영화사를 했고, 그분은 이제 서울대 얄라성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무슨 제3의 영화,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때 제3 영화 이렇게 나올 때 그거 이제 송로한 감독님이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뭐 홍기성 감독님도 한국 영화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슷하게. 그리고 여러 분들이 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박광수 감독님은 우리 워크샵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제작 지도를 하신 거죠.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세 사람 이상이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알차게 그 당시까지, 이게 83년도에는 열린 영화를 위하여라는 그 서울영화집단에서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그 번역과 그 다음에 장선호 감독님의 열린 영화를 위하여인가요? 뭐 이런 자기 이제 창작 기고문, 이렇게 그 오리지널 기고문도 있고, 자기 론 열린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실린 이제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번역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강의도 했고, 그래서 아주 그때까지 모여 있었던 그 영화제에 대한 좀 약간의 진보적인 논의들은 다 집약해서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얄라성은 이 영화 서클이, 돌빛 영화 서클이 그런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그 변혁에 그 기여하는 그런 서클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참여를 안 하셨나요? 그거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저는 거기 아마 문헌립시 맞아 문헌립시 교수님 그거는 기억이 나고요. 박광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예종에 이제 같이 지금 퇴직하셨는데 같이 있어서 잘 아는 사이이긴 하는데 그때는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어쨌든 되게 열심히, 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있어요. 그게 혹시 83년도였나요? 그런 얄라성과의 교류. 예, 83년 여름방학기죠. 83년. 예, 문헌립 선생님, 문헌립 선생님. 그리고 꼭 혼자만 오지 않고 오면 뭐 두세 분이 이렇게 같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죠. 뭐 나이로 치면 뭐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났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3학년이고 80학번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 송로한 감독님 79학번인가? 그리고 황기덕 감독님 7, 8학번, 홍기성 감독님이 7, 7학번인가? 뭐 한 2, 3년 뭐 이런 사이였는데 아주 참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이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적어주셨기로는 약간 돌빛은 좀 대중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할리우드 영화 좀 키드로 잘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창립 때. 근데 이제 얄라성에서 뭔가 이렇게 좀 거기는 조금 더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뭐 그때 이미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라는 책이 나와 있었고, 뭐 민중 영화라는 개념도 조금은 정립이 되어 있을 때라서 좀 약간 사회 참여형의 영화를 많이 좀 교육을 하셨다면 좀 그런 뭔가 좀 뭐랄까 그런 좀 뭐랄까 토론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토론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서로들 신기해했죠. 그러니까 정말 고대에서 영화 스쿨이 이렇게 하나의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민족고대인데 그 막걸리나 먹고 그 연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연대는 학교 앞에 그 맥주바에 이렇게 그 락 음악하는 락 바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대 앞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게 우리 영화 다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신문물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 하고 이제 참여한 사람들끼리 동질성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다양성이 있었고. 근데 아마 이제 얄라성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내 친구인 그 정민교 씨가 얄라상을 접근한 것도 그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사회학과였고 그 학회장도 맡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서클을 만들고 싶어 해서 이제 접촉했고 기꺼이 이제 그거에 이제 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됐고 우리 뭐 특별히 반발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잘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촬영 현장 견학도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창호 감독의 적도의 꽃인 것 같아요. 적도의 꽃에 그 물에다가 이렇게 세례하듯이 이렇게 빠뜨렸다가 뺐다 하는 밤 촬영이었는데 거기를 어디 무라무라 이렇게 우리 갔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참 특이한 경험이고 우리는 아주 밤새도록 촬영을 하는 걸 옆에서 이제 방해꾼 같이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촬영 현장을 가서 구경을 한 첫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게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면이 적도의 꽃 뭐 본 분들이 이 나이 또래에는 많지 않겠지만 좀 하이라이트 장면 아니에요? 거의 끝부분에 가서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성기 씨가 그 누구죠? 여자 주인공 장미 씨를 이제 깨끗하게 세례를 그래가지고 마치 세례하듯이 그 뭐 시냇물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억지로 물에 담그고 막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밤새워서 찍는 거를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영화 찍는 게 이렇게 지루한 일이구나를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운동권과 이제 이런 데 대한 것들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 기억이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뭐 그게 크게 투쟁적인 어떤 논쟁으로 가고 이런 거는 기억이 없고요. 근데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뚜렷한 기억 중에 하나는 그때 아마 어딘가로 그 MT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마 그 당시에 대학생이 갈 수 있는 MT 장소라는 게 대부분 뭐 일영 쪽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뭐 밤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그때가 아마 84년이나 85년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조금 영화 운동들이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떤 운동의 수단으로서의 영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이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나 그런 거에 대한 그 논의들이 그 술자리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때 나왔던 하나의 그 기억나는 누군가의 의견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뭐 영화가 다룰 수 있는 방향이나 소재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영화를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 그게 사실 그 나이 또래 그 당시에는 좀 기억에 남는 멘트였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인 거고 우리 제작 역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면 이런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저희 탁상무능 같은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뒷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러고도 꽤 되죠. 그 지금같이 이렇게 옥격자가 84년 겨울에 만들어졌지만 그도 한 1, 2년 뒤까지도 작품 못 만들었을걸요. 우리 돌빛은. 그 워크숍 MT 얘기하시니까 그 돌빛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MT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돌빛이라는 게 그냥 그건 거죠? 안암의 암돌. 예. 그 또 고대는 이제 돌이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돌이라는 이름을 빛은 이제 영화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돌하고 빛을 붙이자 그래 돌빛이라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그때는 뭐 영화 이름이 뭐 이래 하고 그랬는데 그냥 굳혀졌죠. 네. 다른 후보도 있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많았는데 다른 후보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고 제일 자기 주장이 강한 그 77학번 사학과 형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걸 밀어갖고 그 양반인데 의견이 통해버렸죠. 제가 낸 의견은 또 한 세상이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돌빛이 더 나은 의견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지금 뒤에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선생님들은 못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돌빛이 이제 창립하고서 이제 방학마다 주로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 5월 달에는 석탑 대동제라고 하는 그 학교 축제를 이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석탑 대동제를 기록 필름으로 담는 좀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11월쯤 되면은 이제 뭐 단편 영화 시사회 같은 걸 이제 개최를 이제 하신 걸로 돼 있고 이제 그런 패턴이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다른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이제 그 85년도에도 그 뭐죠 지금 네, 석탑 대동제를 5월달에 이제 제작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85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뭐 대학가에서는 처음으로 광주 비디오가 이제 고려대에서 틀어졌다 이런 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때 85년도 5월에 그 석탑 대동제에서 광주 비디오가 상영이 됐었던 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필름으로 촬영 같은 것도 하셨는지. 뭐 대동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1학년 때 광주 비디오를 본 기억은 확실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뭐 그 비디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워낙 닫혀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광주를 알게 되고 광주 비디오를 보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거기서 많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좀 그때 뭐 동시다발적으로 좀 아마 좀 배급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고려대에서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좀 확인차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격자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목격자가 만들어진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84년도 1월, 2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목격자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년 이후에 이제 대학 서클들이 그러니까 대학 영화 서클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그때 85년도에 이제 생긴 영화 서클들은 사실상 그 전에 어떤 몇 번의 이제 계기를 통해서 좀 그렇게 영화 서클들이 많이 생겼던 그 맥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84년 7월에 있었던 뭐 작은 영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발표회 그리고 또 뭐 조금 전이긴 하지만 84년도 뭐 3월에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가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그 시작을 하고 또 그 영화마당 우리도 그 84년 말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영화 서클 85년 이후에 영화 서클들을 좀 만드는 것에 이제 좀 자극이 되었다면 돌빛은 이제 그것과는 좀 관계없이 이제 서울대 얄라정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여름방학 때 이제 하루라는 영화를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격자라는 작업도 이제 84년도에 이제 1월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85년 이전에 만들어진 좀 그러니까 초기의 대학 서클 제작 영화로서 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충무로를 가거나 아니면은 영화과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대학 영화 서클이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얄라성이 만든 영화들과 좀 목격자라고 하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보신 그 영화가 좀 그런 어떤 85년 이후에 어떤 만들어진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로 좀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좀 장르로 따져도 약간 그런 뒤에 아까 보셨던 홍대에서 만들었던 그런 배추인나비라든가
또 오늘 아까 연세대가 만들었던 광장도 아까 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어떤 사회 의식을 좀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일상적인 어떤 그런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담는 그런 좀 타이즈해서 담는 그런 어떤 서클 영화들하고 좀 다르게 이 영화는 좀 판타지 장르 같은 걸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라서 더 좀 특이한 것 같고 이미지도 되게 강렬하고 했는데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의 크레딧에 보면은 이규석 선생님께서 연출과 각본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 또 정병각 감독님 촬영을 하신 걸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먼저 지금 필름이 남겨져 있진 않지만 그 하루라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나 그것도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격자라는 영화는 또 어떻게 좀 구상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나? 저는 알죠. 왜냐하면 아마 이제 우리 영화 돌빛 창립 멤버 중에는 가장 이제 제작 역량이 뛰어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의 키드로 자랐다고 했기 때문에 카메라도 가지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냥 배우고 뭐 이렇게 어깨너머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본인은 이제 제작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만들었다면 아마 우리 이기석 씨가 그거 다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억이 별로 없네요. 하루는 아마 83년도에 아마 창립한 해 그때 그때 워크숍 때 했던 거 같아요. 뭐 한번 이제 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고대 돌빛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학교에 뭐 다른 학교도 그렇고 영화 감상 동아리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다 없다 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돌빛이 처음에 창립했을 때는 이제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창립했으니 뭐 단편을 찍어보자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일단 뭔가 찍어보자라는 의도가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작품을 내가 찍어볼래라고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서클의 어떤 훈련 과정처럼 해서 워크숍 과정처럼 해서 한번 우리도 찍어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출은 제가 뭐 연출로는 아마 돼 있을 텐데 약간 대표 연출 같은 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해보자라는 의도였던 것 같고 내용도 굉장히 소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슈퍼 8mm로 찍었었고요. 슈퍼 8mm라는 포맷은 여러분들 뭐 지금 슈퍼 8mm뿐만이 아니라 이제 필름 포맷 자체도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슈퍼 8mm는 이제 필름 시대의 필름 포맷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작은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름 폭이 이제 8mm 사이즈였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 정도 스크린으로 생각하면 이거 조금 다른 강의 모드긴 하지만 이 정도 스크린 사이즈로 생각하면 여기서 만약에 슈퍼 8mm 필름을 비춘다고 하면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림잡아서 한 30만 배, 한 25만 배 정도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열악한 포맷이었고 사실 처음 개발된 거는 이거는 뭐 영화를 찍는 포맷은 아니고요. 지금에 보면 홈비디오 같은 그러니까 홈필름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개발이 된 포맷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학생들이 영화과가 아니고 충무로가 아니면 쓸 수 있는 포맷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어찌 해가지고 카메라를 저는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대표 연출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뭐 러닝 타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3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 8mm라는 포맷이 하나의 이렇게 카트리지 형식을 필름 카메라에 꽂게 돼 있는데 그 한 카트리지가 3분 20초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 8mm는 일반적인 필름 포맷으로 되어 있는 초당 24프레임이 아니라 슈퍼 8mm는 이제 18프레임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8mm 영화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보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오래돼서 복원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18프레임이라는 속도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는 그래서 그냥
그냥 하루를 그린 거예요. 원데이를. 그래서 그냥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소박하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금 그나마 그거를 조금 더 영화적인 앵글이라든지 뭐 커팅을 사용해서 한번 묘사해 보자.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첫 장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첫 장면은 그냥 방바닥 이불에 누워서 자고 있던 대학생이 알람이 울리고 깨어나는 장면을 약간 우주의 다다미 샷 같은 높이의 앵글로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 씻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사람 만나고 강의 듣고 다시 뭐 어떻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오프닝 장면과 똑같은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똑같은 앵글로 다시 깨어나는, 그래서 이제 하루라는 제목을 붙였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뭐 이것도 굉장히 민망하지만 훨씬 더 민망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하루는 그 당시에 그 프랑스 문화원에서 이제 털단편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뭐 한번 상영이 되기도 하고 했었죠. 그 첫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기억이 나긴 하네요. 자명종이 울리고 그랬던 그 장면이. 그럼 하루라고 하는 그런 약간 소박한 느낌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다음이 그 목격자라고 하는 되게 그 뭐랄까 되게 좀 추상적이고 은유적이면서도 좀 되게 환상 영화 같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한 그 영화가 2호 영화로 등장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좀 하셨는지. 목격자는 뭐 조금 더 이제 하루보다는 개인적 야심이 들어간 거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뭔가 뭐 첫 장면처럼 아침에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거기서 피가 나온다 라는 설정에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그 나중에 이제 수도 파이프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보잖아요. 막 거기 공격을 해서 수도 파이프를 자르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는지 어느 게 먼저 터진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조금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찍고 싶어 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영화 찍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거든요. 영화 찍으면 이제 막 시간 사람들이랑 서로 맞춰야 되고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조율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이제 나중에 영화과를 다니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영화과에서도 제가 이제 단편 찍었던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찍을 수 있을까? 그거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럼 빨리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 사람이 한 명만 나와야 되고요. 공간이 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제가 영화과에서 찍은 작품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어떤 주인공격인 한 사람이 어떤 조금 비이상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약간의 어떤 영화적인 엔딩 다 그런 식의 구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영화는 다 한 명만 출연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시나리오는 여러 명이 출연하는데 이걸 내가 영화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한 명만 출연하는 영화를 찍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목격자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기이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상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뭐 수도국에 전화를 해본다든가 이게 뭐 문제 있어요 라고 뭐 이런 일반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엔딩이 되는 건데, 사실은 좀 판타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판타지의 느낌으로 찍은 건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굉장히 그 어떤 권력에 대한 그 저항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좌절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주인공이 피가 나온다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을 목격을 하게 돼서 그를 목격한 목격자가 돼서 그래서 엔딩으로 가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걸 영화로 봤을 때는 관객이 이제 그 모든 것의 목격자가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관객은 그 상황을 또 그 목격하는 사람의 선택을 목격을 하면서 관객들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살짝 유행했던 영화의 구조 제3세계 영화에서 유행했던 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채용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당시 제작하면서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그 영화하면 드라마라고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했을 때 타피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아마 갈등이 별로 없었을걸요. 그냥 절대적인 지원 아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 다 도와줄 거야. 우리 나 배울 거야. 하면서 이제 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돈도 별로 돈 안 들었죠. 제작비는 그냥 필름값, 네. 필름값이 다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제작비가 만약에 필름값과 현상료 외에 들었다고 하면 그 나중에 파이프 부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 파이프를 제가 그 천물점 같은 데서 그걸 사왔는지 아니면 어디에 버려져 있는 파이프를 제가 발견하고 그거를 재활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파이프 구입비 몇천 원 정도 가격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우리들 동료들이 가서 이제 어차피 시간이 가니까 밥 먹고 이런 거 각자 뭐 사 먹었던가 누가 아마 뭐 배달을 시켰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배달했으면 중국집일 거고. 네, 제작비 부담은 없었죠. 그 연기하신 분도 동아리 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네. 보니까 그렇지 않고는 뭐 그 작품이 뭐 그 연기자 같은 경우는 그쵸. 성격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동아리 전혀 근데 그 친구 기억이 없네. 그렇게 하고 빠진 것 같네. 한번 해보고 네. 그때 그러니까 동아리 원중에서 아마 그 당시에 제일 잘생겼다고 그래서 캐스팅 했을 수 있어요. 뒤에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연기도 네, 막 아주 해야 의욕적으로 되고. 참여했을 텐데 그 뒤로는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김시천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85년도부터 이제 목격자가 그 단편 영화 시사회를 이제 그 동아리에서 개최를 할 때 목격자가 이제 상영이 되거든요. 그때 뭐 이정국 감독님의 백일몽이라든가 서명수 감독님의 문 같은 영화도 있고 있었는데 이제 85년에도 상영이 됐고 86년에도 이제 목격자가 이제 상영이 돼요. 그때 이제 혹시 학우들의 반응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목격자 이 영화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글쎄요, 뭐 보신 분들 반응까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사실 목격자를 그때 보고서 오늘 처음 본 거거든요. 있는지도 몰랐다가 영상자료원에 복원돼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소름 돋으면서 봤었는데 1학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1학년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2학년 때 86년도 2학기 때 드디어 서클럼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동아리 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목격자를 봤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85년도에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86년도에 서클럼에서 처음 보고 그런 학교 상영회 때 백일몽도 문득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정 감독님 작품 굉장히 그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중앙 동아리 아니었나요? 근데 서클럽이 네, 그래서 몇 년간이나 없었다라는 네,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 서클을 계속 있어도 되나 이렇게 좀 1학년 때 고민을 했었는데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단체 관람하면서 한 7~8명 같이 갔었던 것 같고 규석이 이전 선배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국도극장에서 봤었는데 제 기억에는 여튼 그때 이제 이후로 이렇게 좀
애정을 가지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격자 아까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그 이규석 선생님께서 좀 좌절을 그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걸 피할 수 없다면은 그냥 받아들여야겠다고 세수를 쫙 하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이렇게 오히려 막 그걸 뚫어내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으로 느껴졌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전문 감독이면 그거에 대한 정답은 해석은 여러분들의 해석이 다 맞습니다가 공식적인 답변이 되겠지만 사실 제 의도는 약간 좌절과 수능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목격하는 관객 그게 개념 같은 거였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87년 이제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 국민장 촬영 원본 그 영화로 들어가 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김시천 선생님께서 그 이제 87년 여름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 연결식이 있었던 1987년 7월 9일에 이제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부활하는 사나에서도 그 초반에 좀 나왔었는데 그날 이제 좀 그런 영화 동아리들이 많이 좀 촬영을 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상황을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좀 그때 막 86년부터 막 이제 막 뭐 전방위수 투쟁, 반대 투쟁이니 뭐니 막 이렇게 막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출동을 했었던 건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80 제가 기억하기로는 86년도부터 저희 학년들이 카메라 들고서 학교 안에 이제 행사들 주로 그 대동제 중심으로 많이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워낙 이렇게 엄혹한 그 군사 정권 시절이어서 학교에서 거의 매주마다 집회 시위가 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뭐 반은 그냥 맨몸으로 집회 참석하고 반은 카메라 들고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이제 그 87년 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나면서 공로에서 가도 시위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 들고 거리에 나가봤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동기랑 2명이서 덜덜 떨면서 카메라 들고 나갔다가 뭐 아무런 뭐 무방비 상태로 나갔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치길래 뭐 근처 당구장에 들어갔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동하는 경찰들 찍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위에 나가도 뭐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은 좀 뭐, 체포의 대상이 되거나 하진 않나요? 아니 체포의 대상이 되죠. 그땐 무슨 뭐 저희가 헬멧을 쓰거나 뭐 이렇게 완장을 차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다녔었던 것 같고 그리고 87년도에 또 이제 학교에서 대규모의 이제 연합 집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해서 시간 순으로 이렇게 큰 릴에 묶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제가 88년도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그 필름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못 해봤지만 뭐 대학에 빌려줬다가 뭐 그 대학 서클룸에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 들은 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87년도 그 말씀하신 이한열 열사 연결식 때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열라정에 있는 동기 그리고 뭐 연세영업회에 있는 동기 여럿이 이제 카메라 들고 그 앞에 있었던 걸 서로 이제 눈인사하면서 봤었고 저도 그때부터 그날의 순간들을 뭐 문익환 목사님 나오시고 이주혜 교수님 뭐 살풀이 춤하고 하는 그런 장면 포함해서 여러 릴을 찍었었는데 여튼 그게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오늘 보신 거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찾아냈습니다.
뭐 정리하다가 이제 8mm 릴 캔이 나와서 이게 뭐지 보니까 뭐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뭔가 사람이 깨알같이 있는 게 보여서 아 이게 그건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자료원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사용했던 카메라가 코닥 필름을 쓰는 카메라였는데 한국에서 인화가 아니라 현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보내서 현상을 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받기 위해서 주소가 필요한데 학교에 이렇게 서클럼이라는 게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아마 집으로 해서 받았던 것 같고 아마 그 릴이 마지막 롤이었는데 아마 저희 집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묵혀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화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상자료원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거기 기술실에 계신 선생님도 자기가 본 8mm 필름 중에 제일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하면서 되게 좀 놀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 색감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막 예, 예. 그 신촌 오거리부터 해가지고 막 그 시청까지 해가지고 그 순서도 이렇게 막 그 연결식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네, 네. 게 있고 또 그 이제 화면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 시청에서 그 연설하시던 분이 당시 그 이인영 총학생 회장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인영 총학생 회장이 이제 그 무슨 뭐 트럭인가 버스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었고요. 아마 보시면서 뭐 이런 폭통 같은 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모인 군중들이 시청 옥상에 태극기가 개양이 돼 있었는데 이걸 조기를 개양하라고 막 이제 외쳤어요. 당연히 시청에서는 그걸 조기 개양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 하겠다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일부는 시청 문을 부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옥상에 올라가서 막 만세 부르고 어깨 걸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굉장히 뭉클했었죠 그때. 하여튼 이제 그게 담겨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필름 현상을 해가지고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약간 그 스틸 컷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는 뭐냐면요. 뭐 약간 의도적으로 그 필름은 이렇게 끝까지 다 돌아야 꺼낼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에서. 근데 아마 그 시청 앞에서 이렇게 군중 다음에 이제 세종로로 이동해서 뭐 누군가가 뭐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외쳐서 이동하다가 아마 그 방송 기록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최루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도 막 카메라 쌓아안고 도망갔었고 그래서 미처 찍지 못해가지고 그걸 꺼내기 위해서 아마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자료 화면 촬영하고 해서 끝까지 다 돌게 해서 빼내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또 뭐 더 그 목격자나 그 기록 필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본 영화는 아닌데요. 제가 사실은 이번 행사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그래도 뭔가 학교에 뭔가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몇 주 전에 한 몇십 년 만에 학교 동아리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회장 맡고 있는 재학생 분도 만나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캐비넷을 열어봤더니 뭐 8mm 3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88년 뭐 강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고 2개는 아무 타이틀이 없이 그냥 릴 상태로 있었는데 뭐 전부 확인은 못했지만 그 역시도 이제 영상자료원 기술실의 도움을 얻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는 85년인가 86년 대동제를 촬영한 걸로 보였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 얼굴만 계속 나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강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는 88년도에 저희가 워크숍 했던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것도
그게 그 릴은 1차 편집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역으로 나왔었고 제 후배들 많이 나와서 찍었었고, 그때 아마 주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사람은 지금 이제 현역 감독으로 있는 87학번 신동일 감독하고, 또 경희대 교수로 있는 87학번 김정호 교수하고 둘이서 주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좀 빨리 네. 발견이 됐다면은 네, 네. 이번에 좀 상영작에 포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좀 아쉽기도 하고요. 시간이 꽤 깁니다. 그거 한 30분. 아, 예. 좀 다른 좋은 자리에서 꼭 이제 관객분들을 만났으면 하고요. 이 강의라는 영화는 88년 6월 7월. 강의 뭐 영화 잠깐 소개드리면은 그 80년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방 입소를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2학년 동안 교령 교육을 받고 1학년 때 문무대 3박 4일, 2학년 때 전방에 3박 4일 근무하는 그런 강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를 이제 그런 반대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을 그리고 갈등하는, 전방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는 그런 학생의 갈등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담은 영화 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궁금하고요. 그 이 시기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88년 여름에 워크숍 작품 촬영을 위해 임진가객한 고대 돌빌 회원들 해가지고 그 성하훈 기자님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제 네, 보면 이제 이것도 강이라는 워크숍 작품을 위해서 임진각에 갔다가 남긴 자료입니다. 그때 이제 88년 여름 임진각이라고 하면은 그 네. 남북 대학생 회담인가? 그게 예, 열리기 전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 학생들이 임진각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인가요? 그거보다 좀 전이었고요. 이거는 아마 그때 막 이렇게 경비가 삼엄해지고 했을 때는 아마 저희가 접근을 못했겠죠. 그때 왜냐하면 뭐 판문점으로 가자 그러면서 막 학생들이 시위가 막 격화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요가 저희가 갔을 때는 그 88년 그 통일운동 막 활성화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찍었을 때 이제 저도 있거든요. 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제 저인데 그 바로 오른쪽도 박승현 씨라고 이게 이제 졸업했을 거예요. 저 친구도 저도 졸업했을 때고. 박승현 형이 예, 맞아요. 그치. 졸업했을 때. 예. 그 선진이 졸업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2학년 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제 구경하러 갔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조 감독 할 때여가지고 후배들 찍는다고 그러니까 또 같이 영화에 몸담고 있고, 박승현 저 친구도 영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후배 서클에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저 때는 굉장히 그 뭐 그런 그냥 평화로운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저렇게 사진 촬영했었어요. 그렇게 긴장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민한기 감독님 같은 경우는 88년 8월 15일에 자기 판문점에 들어누워 있던 학생 중 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이때는 그럼 같이 가진 않으셨고. 예, 근데 강의 민환기 감독도 나옵니다. 예, 출연했어요.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때는 저는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와 이렇게 사진은 많이 보지만 몇십 년 전에 움직이는 내 얼굴을 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형도 못 보셨잖아요, 한 번도. 근데 거기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볼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홍익대에서 만든 배추인 나비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87년 6월에 이제 빛의 소리가 발족이 됐고, 이때 이제 창립에 관여했던 멤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오비 멤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약간 그 연차 있는 학생들이 이제 창립을 했고, 그 만드신 분들이 거의 다 배추 흰나비에 이제 관여를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때 창립 멤버 중에 이제 이현승 감독님 성함도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제 배추의 나비 그 홍익 때 이제 87년 6월에 빛의 소리를 발족하고 배추의 나비를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셨는데 혹시 어떤 좀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관객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맨 처음에 나오는 팝송이 있잖아요. 시페시라고 하는 팝송인데 그게 이제 그 전해 나왔던 겨울나그네에 삽입돼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음악이라고 하던데 그게 또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귀여운 영화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 일단은 그 시대의 모습들, 그 시대 홍대 풍경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그것들이 되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영화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굉장히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8mm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 로케이션도 들어가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대사들이 나오고, 사실 8mm라는 게 이건 기술적인 얘기지만 그 원래는 한 트랙으로 녹음을 할 수밖에 없고 8mm는 이 내가의 개념이 없어서 찍으면 그냥 그게 원판으로 상영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소리를 작업을 해서 믹스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편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동시 녹음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조용하게 만들어서 마이크 대고 녹음해서 뭐 그거를 옮기고 하는 식으로 아마 작업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사를 많이 쓴 8mm 영화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시대적으로 사실은 되게 어떤 그 낭만적인 패키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살을 그렇게 패기 있게 그 표현한 거는 그 바보들의 행진의 고래 사냥 씬 이후로 되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로케이션 하니까 그 생터 출판사 건물도 나오고. 그러네. 이제 대충 뭐 저도 이제 그냥 인상을 얘기하자면 88년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상업 영화가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장강수 감독의 작품이 또 있었는데 칠수와 만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노태우 정권하고 그다음에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지만은 영화적으로는 뭐 직배 투쟁이 벌어질 때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호원 철폐해가지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긴 했지만은 여전히 군사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침체된 분위기, 그리고 항상 젊은이들은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낭만적인 패배주의라거나 상업 영화에서도 그런 패배주의적인 흔적들이 항상 있죠. 예, 마음에 안 드는 사회에 그 억눌린 그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속에서 젊은이가 배추 흰나비 보고 희망을 찾아가는,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고 끝나기가 십상인데 어떻게 배추 흰나비를 발견을 했어요. 참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물론 오늘 처음 본 영화인데 굉장히 규모가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촬영 장소도 다양하고,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쓴 것 같고, 중간에 이렇게 베토벤 소나타 음악 나올 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되게 집중도 잘 됐는데, 사실은 그 초반부는 이렇게 오디오가 잘 안 들렸는데 중반 이후로 대사도 전달이 잘 돼서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들었습니다. 네, 좀 오늘 사운드가 조금 더 뭉개게 들리긴 했는데 초반부에 이제 그 길 걸으면서 막
어떤 얘기했냐면은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뭐 어머니를 괴롭히고 어머니는 힘들어하고 막 이런 약간 신세한탄 같은 거를 좀 하는 대사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영화가 딱 끝하고 끝나고 나서 약간 쿠키 영상처럼 뒤에 붙어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흰나비를 약간 벽에다 붙여놓고 약간 잘 붙었는지 이렇게 막 확인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넣은 것도 되게 좀 흥미로웠고 좀 말씀하신 대로 로케이션도 되게 많이 가져갔고 공을 많이 들인 그러니까 아까 광장 연세대학교 광장도 그런데 좀 일단은 학교를 되게 잘 좀 보여주려고 하고 학교의 상황 같은 거 캠퍼스의 모습 같은 것들도 이 홍익 때도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정문에 있었던 탑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보여주고 좀 그런 아까 연세대도 그 광장에서도 막 캠퍼스 모습을 그냥 팬이 막 보여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돌빛도 그렇고 홍대도 그런데 오비들이 일단은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모집을 한 후에 뭔가 이렇게 작업을 좀 한두 개 하고 오비들은 떠나고 신입생들이 이제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좀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질문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돌빛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필름이 남지는 않았지만 좀 기억에 남는 뭐 작업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부터 예. 얘기하면은 뭐 마침 뭐 제가 제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였는데 뭐 역시 87년도에 그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있고 총여학생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총여학생회에서 저희 쪽에 그때 이제 사범대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던 여하구를 폭행한 남하구 사건이 이렇게 크게 학교에서 공론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여학생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고 그거를 총여학생회에서는 그걸 좀 이렇게 재현 드라마로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저희한테 해가지고 실제 제작까지 완성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남아있지가 않아서 참 증명할 길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때도 뭐 저희가 다 이제 공동 작업으로 작업을 했었고 연기도 다 이제 저희 돌빛 회원들이 뭐 때리는 사람 역할, 맞는 사람 역할 다 이제 저희 회원들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못마땅하죠라는 네, 영화인 맞습니다. 거죠? 왜 못마땅하죠라는 제목이고요. 그건 딱히 없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학교에 가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학생회가 혹시 보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마 그럴 리가 없는 게 저희가 아니면 볼 길이 없어요. 그때 이제 영사기를 돌려야만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디오가 있기 전이라서 아마도 지금 동아리에 어딘가에 또 잠자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글쎄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좀 일찍 와서 그 연대 그 서클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좀 봤거든요. 이게 85년도에 그 창립하면서 그 작품이 광장이고 그다음에 86년도에 이제 부활하는 산하를 만들었다고 해서 후기묘 이렇게 거기는 이제 총학생회하고 그다음에 서울 영상집단이 이제 이끌었더라고요. 연대 그 창립을. 그리고 총학생회하고 함께해서 만든 학생운동의 총집합이죠. 그 부활하는 산하 역량이 이제 총 결집돼서 만들고 지켜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비하면 이제 고대 돌빛은 미약하죠. 그래서 그 시대가 그렇게 참 다양했다라는 생각은 참 들어요.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과제가 있죠. 민주화 이루어야 되고
뭐 통일도 이뤄야 되고 그 당시 뭐 여러 가지가 난제들이 있고 다 공통의 과제들이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영화 운동으로서 이끌어낸 데는 참 이제 차이가 좀 많이 있었다. 왜냐면 1년 단위가 다르게 뭐 자라나는 어린애들이 1년 단위가 참 크겠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뭐 비슷비슷하게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돌빛은 이런 거였고 저도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활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커요. 그리고 그 돌빛은 이제 제가 이렇게 창립 멤버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있지만 춤으로 간 사람은 많지 않아서 뭐 제가 뭐 처음이고 그 뒤로는 이제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졸업하고도 이렇게 뭐 후배들하고 가까웠어요. 몇 년을 이제 뭐 하면 이제 저도 불렀고 저도 가는 걸 뭐 좋아했고 그래서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참 많이 성장하고 참 이렇게 유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모습이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돌피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서 제일 앞줄에 세 번째 줄에 지금 돌빛 재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격려 박수 좀 쳐주겠습니다. 아주 그 학업도 학업이지만 아주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돌빛 참여한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목격자도 그렇고 어쨌든 그 이한열 열사 연결식 기록 필름도 그렇고 이제 그 시대를 이제 학생의 눈으로 학생의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어낸 결과물로서 되게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시절에 어떤 당사자들로서 어쨌든 좀 오는 상영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고 오늘 토크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리고 좀 특별하게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보통은 이제 영화를 내가 좋아하기 시작해서 좋아하는 영화들이 생기고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들을 늘려가다가 이거 직접 한번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가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찍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카메라가 있어서 무언가를 찍기 시작한 거지 영화를 만들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패밀리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뭐 가족도 찍고 지금으로 보면 그냥 뭐 홈비디오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사람 아닌 것들을 찍고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영화적 앵글을 찾고 뭐 이런 거에 그냥 재미를 느끼고 있다가 돌빛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어쨌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찍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항상 사실은 그런 거였고 그리고 뭐 뭔가 연기를 하는 피사체를 찍기 시작한 것도 그때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도 영화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사실은 이제 사운드 영화 음향 쪽 일을 계속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돌빛의 과정에서 제가 어쨌든 영화를 단편 영화를 뭐 지금 사실 단편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들을 찍기 시작한 그 과정이 돌빛이었고 사실 그 무엇보다도 이 목격자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게 84년 뭐 이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치면 거의 지금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도 더 된 어떻게 보면 전공자도 아닌 이런 그냥 습작을 40년 후에 이런 곳에서 어쨌든 다시 틀고 사람들이 모여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목격자를 틀기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고 그때 이 목격자가 만들어졌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지금 대학생들이 앞에 자리 말고 또 있다면 그리고 동아리 어디에 들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영화 동아리가 아마 대학생 할 때 활동할 가장 가치 있는 동아리가 아닐까 적극 추천합니다. 뭐 아까 저는 뭐 이야기 좀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80년대 대학 영화 동아리 탄생과 뭐 이후 과정들에 주목하는 것도 뭐 시대적인 아젠다들이 있죠. 뭐 이런 거에 기여하는 그런 산파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그 출신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 1920년대는 20년대에 또 새로운 과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열망하겠지만 상업 영화가 못다한 이야기들, 뭐 독립 영화 진영은 여전히 살아 있고 작품들은 뭐 1년에 수백 편씩 만들어지니까 장편으로 쳐도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해서 사회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영화는 이제 뭐 유튜브도 많고 이렇게 좀 가벼워지고 뭐 이렇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AI까지 나온다고 하는 판인데 좀 창의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시트 저는 이렇게 업으로 생각하고 영화 서클을 찾아갔던 건 아니었는데 어떤 또 시대 저 나름대로 반응하고 또 서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업으로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이번 행사 이렇게 영상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뭐 제 나름대로 쭉 지켜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뭐 저도 자각을 많이 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카메라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기록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던 것 같고 뭐 기록해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또 앞으로 발전이 있는 거니까 그런 활동을 좀 저 나름대로는 계속 관심 갖고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아까 이제 부활하는 산하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서울 영상 집단, 저는 이제 후기 서울 영상 집단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영화 보여드리는 일만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참여했던 영화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철 선생님께서 동아리방에서 발굴하신 강이라는 영화도 어쨌든 한국 영상자료원에 기증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꼭 보여지길 바라고 그때 좀 남은 이야기, 오늘 못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는 사람들 수고하셨습니다. 정 감독님, 40년 만에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뭐 글쎄 정말 옛날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이렇게 먼지 낀 필름처럼 기억이 아슬아한데 그래도 생생하네요. 그때 생각이.